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자신을 던져 산화한 애국 선열들로 인해 지금까지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 중에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들이 있는데 612년 중국 수나라의 양제가 침략했을 때에는 살수 청천강에서 침략군을 물리친 고구려의 을지문덕이 있었고 1592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한반도에 침공을 했을 적에는 한산도 대첩으로 기선을 제압한 조선의 이순신이 있었고 1950년 북한 인민군에게 남침을 당하여 악천 고투하던 때 대구 부산을 향해 돌진하려는 인민군을 7곳 가까이 있는 다부동에서 목숨을 걸고 저지한 백선엽 장군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부로서 건국의 기초를 닦으신 이승만 대통령이 찾아내는 사람 백선엽. 대한민국이 이처럼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부국간병을 이루어온 박정희 대통령을 여순반란 사건으로 몰락하여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에 박정희의 인물됨을 알아보고 빼내어 대한민국 부국 대통령의 기틀을 마련해준 사람 백선엽. 6.25 전쟁 중 별을 단 사단장이 되어 병사들 앞에서 내가 이 전투에 앞장서서 싸우겠다. 이 싸움에서 후퇴란 패배를 말한다. 만약 내가 전진하지 않고 후퇴하면 제군들이 나를 쏘라는 사자후를 토해내어 모든 병사들이 일당백의 사기로 낙동강 전선을 최후로 지킨 다부동 전투를 승리하여 김일성 인민군의 진격을 막아냈고 한국을 지켜낸 사람 백선엽. 6월 25일 38선을 넘어 남침한 북한은 7월 20일 대전을 손에 넣은 뒤 국군을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어붙였다. 전선의 상황은 낙동강 방어선조차 대구 코앞까지 밀린 최악의 상황이었다. 하루하루가 고비였다. 이상은 이젠 갈 수가 없다. 그때 그 모카 장군이 스탠드 오압 때 다이. 너 여기서 저항할래? 그렇게 하면 너 죽을래? 특히 다부동 지역의 전투는 제1사단에서만 매일 700여 명의 군인이 목숨을 잃는 혈전이었다. 인민군들이 그때는 6년 정도로 9시만 되면 지나가 9시만 되면 계속 건너갔어요. 건너오니까 입자선에 막 총을 갖다 놓고요. 그때는 실탄을 맞아 한 줄 두 줄도 아니고 막 박수를 갖다 놓고 그렇게 갖다 쏘대도요. 그런데 건너와서 인민군 사교사단하고 싸우는 중에 사단 병력이 고치에 올라왔었습니다. 유양순정 기능대 앞인데 그때 저희들이 그 겁이 나서 전부 다 후퇴를 했어요. 총깎을 밀고 다 내려왔는데 백장군님께서 기차로 연락이 와서 오셔가지고 전부 다 한지라고 하시더라. 우리가 갈 데가 어디 있느냐? 죽어도 여기서 같이 죽자. 내가 앞장쓸 테니까 너희들이 내가 후퇴하면 쏴도 말하는데 그 대신 너희들이 후퇴하면 내가 쏘겠다 이래가지고 장군으로서 세계 전쟁사에 직접 소총을 들고 적진을 향해 돌격한 단 3명뿐이었던 노르망디 전투 때 미군 장성과 만주 전선의 일본 장성과 또 한 사람 백선엽. 전쟁 중에 육군 참모총장 겸사령부를 거친 후에 33세의 나이로 육군 대장이 된 사람 백선엽. 인천 상륙작전으로 38선을 돌파하여 밀고 올라간 사단은 바로 백선엽 장군의 1사단이고 평양에 입성한 사단도 1사단장 백선엽 장군. 미군 장성이 한국에 부임하면 꼭 가서 인사하는 백선엽. 한국의 단 한 사람, 그를 위해서는 언제라도 시간을 비워둬야 한다. 한국과 미국 역사 속 거인으로 훌륭한 모범을 보여줬던 그를 그리워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월터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기억하는 사람 백선엽. 미국 백악관은 공산주의 침략을 격퇴했던
백장군 덕분에 한국이 민주공화국이 되었다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주한미국 해리 해리스 대사는 그를 지도자이며 애국자이자 정치가로서 현대 한미동맹을 구축했다고 평가한 백선엽.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진심으로 그리워질 영웅이자 국가의 보물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의 심장이자 영혼이었으며 위대했다고 말하는 백선엽 장군. 백선엽 장군의 위대함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이런 위대한 사람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1920년에 평남 강서에서 태어난 그는 2020년 백수를 누리고 하늘의 부름에 순응하였습니다. 그의 죽음에 수많은 국민들이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며 애도를 표하고 하늘에서도 절체절명에 놓여 있는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원했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을 없어지는 것을 살리신 분이니까 영웅이죠. 백선엽 장군. 그의 육신은 여기 땅 한평에 누워 영면에 돌아갔습니다. 그는 이제 이 땅에 없으나 그의 정신을 가진 분신들은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아니, 꼭 많아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위기에 놓여있는 대한민국이 다시금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나와주신 여러분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블랙 시위를 마치고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백선엽 장군께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들려왔고요. 그날 그래서 우리가 분향소를 차렸죠. 그 분향소를 차린 다음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번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투쟁에 많은 이제 힘이 들어가서 우리가 용기가 꺾일 때가 있는데, 이게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하늘이 도와주고 계시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이 돌아갔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가지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양가 감정인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아니, 이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는 4.15 부정선거 때문에 들끓고 있는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좌파들을 결합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의 사태가 다시 한번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우려는 말끔히 씻겼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바로 물론 백수를 누리시긴 했지만 안타까운 우리 백선엽 장군님의 그 서거가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그런 시효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살아가실 때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도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애쓰셨던 그분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박원순을 향한 잘못된 관제 그 조문객들을 바로 그 앞에서 막을 수 있도록 백선엽 장군께서 돌아가시는 날까지 택일해 주신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서울 시내에는 관제 조문객으로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10,000명쯤 된다고 해요. 통장, 이장 뭐 이렇게 해서 자기의 조직들로 쭉 모으면 한 10,000명쯤 된다고 하는데, 지금 그거를 약간 넘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그 분향소에 10억을 들여서 만들었다는 그 분향소, 닷새간에 서울특별시장을 했을 때 모인 인원이 그 정도였는데, 우리는 비 오는데 그냥 노상에 만들어 놓은 백선엽 장군님의 그 빈소에는 전국적으로 수만 명이 자발적인 조문을 했습니다. 그게 아직도 이 나라 대한민국이 살만하고 희망이 있다는 증거로 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그러나 저들의 음모, 저들의 그 행태는 정말 눈뜨고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노무현 우리 백선엽 장군께서 돌아가신 그 바로 다음날 그 안장을 했어요. 안장을 여기 동작동 국립묘지 현충원에 모셔야 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만, 그걸 모시지 않고 저 대전으로 모셨죠. 대전으로 모셨는데, 모신 다음날 그 현충원에서 그 묻힌 분, 안장시킨 분의 그 경력을 쓰는 날에 친일 행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올렸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용납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백척단두에 서 있던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로잡아 준 분, 사람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억압된 압제 체제에서 우리가 살아갔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백선엽 장군께서는 우리나라도 구했지만은 우리나라를 민주주의라는 체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을 친일 세력이라고 돌아가신 바로 다음날 그 기록에 올리는 이 사람들의 그 행패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고 나중에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노영희라는 시사평론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MBN의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아니 백선엽 장군이라는 사람 우리 민족인 북한 사람들한테 총뿌리를 겨눈 사람인데 그 사람을 우리 국립묘지에 모시면 되겠습니까? 이런 말 같지 않은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 가만두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스스로 생각했어요 혼자. 그러면 도대체 그 여성분의 말에 따르면은 우리 국립묘지에는 누구를 묻어야 되는 건가? 거기에는 6.25 전쟁 때 북한군의 목숨을 잃은 많은 용사들이 거기에 안장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 전부 다 파내라는 얘기입니까? 그 사람 얘기대로라면 북한군에 총을 겨눈 사람은 거기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분들 전부 다 파내고 북한군에 총을 겨눴던 미군과 연합군 다음에 한국군 그 사람들 가슴에 총을 겨눴던 중공군을 그곳에 묻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 몰아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재검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재검표, 다른 소송은 억울한 일이 생길까봐 모두 3번의 기회를 줍니다. 1심 일반법원, 2심 고등법원, 3심 바로 여기 있는 대법원에서 3번의 기회를 주어서 억울함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관련 소송은 그 시기 때문에 시기가 주는 제한이 있어서 대법원 1심으로 단심제로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차 말씀드리지만 저기 앉아 계신 높은 대법원 판사들은 대법관이라고 우리는 부르지만 명어로는 정의라고 부릅니다. Justice. 이 어느 것이 정의인지 헷갈릴 때 그분들이 얘기를 하면은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정의를 가린 선거와 관련해서 정의를 가린 훌륭한 나라의 훌륭한 대법관들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네덜란드 대법관들은 혹시 우리가 선거에 쓴 전자개표기가 해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난 선거에서 개표기를 썼는데 그 개표기가 해킹이 됐습니까가 아니고 이 투표지 분류기가 해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하고 그 투표지 분류기를 내놓았습니다. 내놓았더니 내놓으라 하는 해커들이 전부 다 달려들었어요. 달려들어서 그 기계를 해킹을 했습니다. 해킹이 된다는 사실을 안 즉시 네덜란드의 대법관들은 우리 투표에서는 전자개표기를 쓸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덜란드 국민들의 국격은 올라간 겁니다. 우리는 다만 1%의 해킹 가능성이 있어도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그런 전자개표기를 쓸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들은 네덜란드 국민들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단 1%의 가능성이 있어도 부정선거가 개입될 그런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전자개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들 훌륭한 대법관들 때문에 그런 국격과 자존심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자, 오스트리아는 어떻습니까? 오스트리아의 대법관들은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거를 했는데 투표를 우편으로 했어요. 그 우편으로 한 4통의 선거 용지가 흠이 있었습니다. 흠이 있었어요. 그래서 흠이 있었고 다음에 한 투표구에 선거 참관인, 대표 참관인이 없는 상태에서 개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보고 오스트리아 대법관들은 어떤 평가를 내렸느냐? 오스트리아 재판소에서는 그 5개의 어떻게 보면 사소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보고 이 선거 자체 전부 다가
무효입니다. 단 한 표라도 소중하게 개표되지 않은 그 선거는 무효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투표에 대해서 무효 판정이 내려졌어요.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스트리아 국민들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 한 표도 잘못 세워지면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거는 이 전 세계에서 가장 공정하고 공평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라고 불리는 대법관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앉아있는 대법관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난 우리가 해방된 이후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고 선거를 한 이후에 선거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이의가 제기돼서 석 달 동안 그 이의 제기한 석 달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바로 이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난 20대 선거에서는 정유섭 의원이 26표 차이로 승리했던 그 선거 문병호 후보가 이거 개표를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4월 13일 날 선거가 있었고 6월 10일 날 그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6월 29일 날 표를 깠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 결정을 미루고 있어요. 자, 그 결정을 미룬 사람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느 것이 정의인지 알 수 없도록 한 4명의 대법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들은 이름 뒤에 재검표하라 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4명의 대법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 4명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관이면 판사 중에서도 최고의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이름이 부끄럽도록 크게 불러봅시다. 제가 얘기를 하면 재검표하라 라고 외쳐주십시오. 박상욱 대법관 재검표하라. 노정희 대법관 재검표하라. 안철상 대법관 재검표하라. 김상환 대법관 재검표하라. 다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욱 대법관입니다. 노정희 대법관입니다. 안철상 대법관입니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김상환 대법관. 이 사람들 명예에 금이 가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 4명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마음속에 명예를 갖고 사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 많은 판사들의 명예를 가슴에 또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 사람들 박상욱, 노정희, 안철상, 김상환 4명의 대법관은 민경욱이 제기한 당선무효소송, 선거무효소송 전체 21대 선거에 대한 선거무효소송 얼른 그 소송에 임하고 재검표를 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리라고 여러분들 얘기해 주시고, 이 온라인에서도 이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명한 위대한 철학가며 문학가며 정치가였던 처칠, 윈스턴 처칠이 말했습니다. Never ever give up.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람들 이제 더워져서 혹시 관심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할 것입니다. Never 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여러가지 상황 중에 고한석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고한석은 1965년생으로 서울대 중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 사람이 간첩이죠. 간첩 혐의로 투옥이 돼서 영어에 몸이 돼 있었습니다. 나오면서 이 북한의 지병문을 담은 종이를 돌돌 말아가지고 항문에 집어넣어서 가지고 나오다가 걸린
이 간첩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의 비서실장이었냐? 놀랍게도 박원순 시장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박원순 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하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바로 이번 부정선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까기 시작하고 하나하나 폭로하기 시작하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으로서 양정철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여러분, 양정철, 고한석, 또 한 사람 최정묵, 이 사람이 원장과 부원장으로 어떤 일을 했느냐? 서울시, 경남, 경기도, 부산 네 군데에 있는 빅데이터를 양정철에게 제공했습니다. 이 양정철이 갑자기 그 네 지방자치단체와 MOU를 맺는다고 해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여러분도 의아해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MOU를 맺고 빼앗은 게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과 인적사항, 여러분들의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바로 빅데이터의 형식으로 MOU를 거쳐서 양정철의 손에 들어갔고, 양정철은 이걸 갖고 중국에 가서 텐센트에게 그 자료의 가공을 부탁하게 됩니다. 그 부탁한 것을 텐센트에 있는 사람들이 한 달 뒤에 다시 한국으로 와서 양정철에게 전달합니다. 전달하는 그날 그 즈음에 양정철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을 만나서 폭탄주를 마십니다. 이들이 축하했던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중국에서 가공한 자료가 넘어왔으니 이제 이 정권 계속할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는 승리를 거둔다. 그런 자축의 자리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런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또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는 미국대로 독립적인 이번 선거에 대한 조사 활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기다리던 애국적인 유튜버들께서 고물상까지 찾아가서 구해낸 여러가지 증거들 가운데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직 신문기사가 나오질 않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놀랍게도 여러분, 부여에서 전자개표 기계가 잘못됐다고 개표 참관인들이 얘기를 하니까 리셋을 했던 그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중앙일보에 크게 났었죠. 그 지역에 출마한 사람이 바로 박수현, 정진석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의 사전투표지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전투표지는 QR코드가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지를 알 수 있습니다. QR코드가 찍힌 사전투표지가 바로 그 쓰레기통에서 나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네가 갑자기 거기서 튀어나오느냐?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 멀쩡한 투표용지가 반으로 찍힌 채 중앙선관위 쓰레기통에서 나왔다. 이 사실 여러분들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부정선거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부정한 선거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서 증거를 저에게 가져갔다가 투옥돼서 옥고를 치르고 있는 이종원 씨가 있습니다. 이종원 씨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구호 외치겠습니다. 여러분 구호 함께 해주시고, 오늘은 젊은이들이 나와서 많은 이제 공연과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자, 저의 왼쪽, 여러분들의 오른쪽에 부정선거 사기 탄핵, 사기 평화를 외치는 저 차가 있습니다. 저 차를 위해서 큰 박수와 함성 질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호 외치겠습니다. 사전투표와 전자개표 QR코드를 즉각 철폐하라! 부정선거 주범 중앙선관위는 자폭하라! 검찰은 국기문란을 야기한 부정선거를 즉각
수사하라! 민주주의가 풍전도화의 위기에 처했다. 애국 자유 민주 시민이여 총 골겨라! 부정선거 규명 없이 민주선거 다시 없다. 통합당은 진상규명 투기를 즉각 구성하라! 대법원은 4.15 총선 투표용지에 대한 재검표를 즉각 실시하라!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을 가릴 치열한 투쟁과 투쟁 과정에 함께하는 동지와 분열을 획책하는 우리들의 적들의 이름을 함께 기억할 것이다. 무임승차는 없다. 속히 합류하라! 21대 총선은 헌정 사상 최대 규모의 조작 선거다. 주동자를 엄중 처벌하라!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